네. 온 나라가 폭염으로 지금 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더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에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올 누드로 그냥 시원하게 벗고 그냥 촬영을 할까, 방송을 찍을까 했다가 여러분들 토하실 것 같아갖고, 예, 실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또 주변에서도 너무 만류가 많고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네. 이란 51도 폭염 닥친 이란에서 51도 이게 죽으란 얘기지 이게. 야, 쉬어가자 이틀간 공휴일을 선포했대요. 야, 좋겠다. 일 안 하네. 예. 올여름에 폭염으로 사망자 23명 발생. 아, 이거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3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고요. 4년 만에 2019년도에 이어서 폭염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최고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최고 단계. 얼마나 심각하면 말 그대로. 가축 15만 마리가 이미 폐사,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예. 개, 돼지, 뭐 오리, 개는 가축이 아닌가? 하여튼 돼지, 소, 뭐 오리, 닭, 정말 불쌍합니다.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말을 못해서 그렇지. 15만 마리가 돌아가셨다네요. 예. 이 돼지, 정말 이번 폭우 때도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거야, 아마. 몸도 무거운 애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대요. 하도 무거워서. 그리고 소도 이번에 보니까는 뭐, 예? 아니, 소가 우리 외양간에 있어야 되는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게 다 그 축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예, 걔네가 또 좀 무겁습니까? 그것도 끌어내리면서 구해주느라고 119 대원들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닭 있잖아요, 여러분들. 닭, 꽃기호 닭. 이 닭이 1년에 전 세계에서 60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00억 마리가 죽어. 왜? 식용으로 쓰려고. 뭐 치킨도 해먹고, 후라이도 해먹고, 백숙도 해먹고, 예? 이런 애들이, 15만 마리가 폐사를 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얘네도 엄청 힘들 텐데. 자, 미국에서만 폭염으로 사망자가 매년 600명 이상 발생을 해요, 이거. 거의 뭐 하루에 2명꼴로 죽는다는 얘기네? 세계 주요 도시 7월달 최고 기온, 미국 피닉스 48도,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체감 기온 50도가 넘는다는 소린데, 이거. 이탈리아 로마 42도, 이집트 45도, 중국 북경 42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지구가 또 이러다 더 녹겠어요, 녹아. 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폭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만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냐? 그럼 다행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작년 언론 기사의 일부만 갖고 왔는데요. 한국은 폭우, 유럽은 폭염, 기후 몸살, 올 자연재해 사망 전 세계 4,300명, 미국 열돔 확산 수천만 명 덮칠 것, 프랑스 40도 폭염에 야외 행사 금지. 이거 작년에 났던 기사예요. 2022년도. 예? 캔사스주에선 여기도 또 소야, 수천 마리가 폐사했다. 프랑스 75년 만에 가장 이른 폭염. 온실가스 때문에 폭염 100배로. 이거 작년 6월 달에 났던 기사거든요. 야, 정말 폭염이 일상화된 지는 오래입니다. 뭐 10년도 더 된 얘기 같아. 자, 이건 좀 생소하시죠?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의 바타가이카 함물지. 이게 뭐냐면요. 영구 동토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영구 동토층.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녹아내린 거야. 못 버티고 다 녹아내려갖고 구덩이가 움푹 파여진 거야, 이거. 이걸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공개를 했는데, 러시아 국토 65%가 툰드라인데 지금 곳곳이 함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 영구 동토층이 근데 그 전에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영구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동토층 흑토자 땅이야. 그냥 땅인데 거의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땅이다. 마치 얼음처럼. 그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가 뭐 학자 말에 의하면 약 8천억 톤 어마무시하죠. 8천억 톤이 여기 지금 이 안에 갇혀서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녹아내려 버리면 이 안에 있던 온실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잡아봐라 하고 다 대규모 방출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지구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이 되고 악순환이 될 것이다. 지구 기온은 더 올라간다. 예? 얼마 전에 7월 6일인가 그때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가 넘어가 버렸죠.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것도 조만간에 또 경신될 거예요, 아마.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영구 동토층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영구 동토층 안에는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뭔 듣도 보도 못한 막 10만 년 전, 20만 년 전에 이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또 세상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에 수십 배를 능가하는 파괴력이 있는 또 팬데믹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는 왜 이렇게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냐? 그거는요, 그 기상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북쪽에 보면은요, 고온 건조한 티벳 고기압이 있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 이거 우리 학창 시절에 지겹게 배웠죠. 예. 고온 다습한 이 두 기단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다 에워싸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대기를 뒤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두 기단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기다 엘니뇨 영향도 크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슈퍼 엘니뇨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머물면서 지겨워 그냥 쟤네는 가지도 않아. 대기 하층에 아래층에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 위쪽 상층부에서는 또 티벳 고기압 가장자리로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열돔 형상이라고 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분은 이 기상청 통보관 우진규 이분은 두 개의 고기압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압계의 정체로 열이 축적돼 형성되는 열돔 현상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일부 학자들은 또 열돔 현상이다. 뭐 어쨌든 이 주범은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티벳 고기압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얘네들이 주범이네. 얘네들이 아주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의 하층부와 상층부를 이 두 기단이 꽉 잡고 있다. 꼼짝을 안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다 지금. 그래서 폭염이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 엘니뇨가 뭐예요? 동태평양 바다 기온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바닷물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수증기를 이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 대기권 하층 아랫부분에다 이 뜨거운 수증기를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친 듯이 더운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그린란드, 아까 제가 영구 동토층 이거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그린란드, 이게 최근에 그 뭐 대학에는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 그린란드가 여기거든요. 북극해 쪽에 있는 그린란드. 이게 원래 과거의 과학자들 대부분은요, 그린란드의 얼음이 약 250만 년 전에 만들어져 갖고 계속 현재처럼 얼어붙은 상태로 보존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학계의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대학교 이름이 까먹었네. 버몬트인가 그 대학의 연구팀이요. 최근에 새로 발표를 했는데 연구에서 이걸 뒤집는 학설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자, 40만 년 전에 간빙기가 있었다. 아니다. 기존의 학설 이거 아니다. 틀린 거다. 40만 년, 지금으로부터 40만 년 전에 간빙기라고 있었는데 이때 그린란드 빙상 얼음이 죄다 녹아버려갖고 얼음이 통째로 다 이때 녹았었다. 40만 년 전에. 몽땅 다 녹아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6에서 13m 높았던 간빙기, 그 당시 해수면 높이가 이게 다 얼음이 다 통째로 녹아 없어지는 바람에 추가로 1.4m 상승했을 것으로 봤다. 현재 지구 육지 상당수가 바다에 잠겨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40만 년 전에 한번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통째로 녹아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은 이런 일이 재현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재현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야, 이런 일이랑 뭐 그린란드 얼음이 통째로 또 한 번 다 녹아 없어질 수가 있다. 특히 현재 상황은 과거보다 더 40만 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팀은 40만 년 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280 ppm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2배 육박하고 있습니다. 442 ppm.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그린란드 얼음이 녹아내릴 확률이 높다, 지금. 당시 온도 역시 지금의 평균 기온보다 낮았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은 평균 기온이 더 높죠? 그러니까는 이 그린란드 얼음이 또 다시 한번 통째로 녹아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이전에 그린란드 얼음을 광범위하게 녹이고 툰드라 생태계를 만들었던 조건은 이미 초과하고 있다. 넘어서고 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극지역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린란드 얼음만 만약에 가정인데 if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만 40만 년 전처럼 통째로 다 모두 녹아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7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7m. 어마어마하다 이거. 7m. 미국 뉴욕, 마이애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바닷가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지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국대 한 40%가량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하다.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온난화는 무슨 얼어 죽을 개뿔. 그것도 이제 구닥다리 언어야.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이 됐어. 예? 글로벌 보일링. 보일러 틀어놨다 이거요. 보일러 틀어놨다. 예?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5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66%. 예? 폭염은요 이제 일상이야 일상. 폭염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온실가스 이대로면 60년 후에 열받는 날 11배 증가한다. 이게 또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 극한 열 스트레스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 극한 열 스트레스일 이게 뭐냐? 현재 전국 평균 32.8도, 32.8도를 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극한 열 스트레스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7.6일이래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돼, 1년 중에.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온실가스 안 줄이고 이대로 계속 배출하잖아요. 미친 듯이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21세기 후반 2100년에 근접해서는 와, 이 극한 열 스트레스일이 평균 94일, 석 달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죽으란 얘기네. 지금은 평균 일주일인데 이때 가면은 평균 석 달, 석 달을 와, 찜통 속에서 폭염 속에서 살아야 된다. 기상청은 전망했다. 우울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도 평균 48일, 한 달이 넘게 살아야 돼. 32.8도가 넘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그럼 어떠냐? 2022년 작년 아직 확정치는 안 나올 거야. 잠정치만 나오는데 확정치는 내년 말쯤 나온대요. 근데 이산화탄소 환산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걸로 환산을 하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6억 5,450만 톤. 아,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은요. 2021년도 배출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 3.5% 그나마 좀 줄었다. 예? 여기 농축수산 부분 중에서 2,550만 톤을 배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서두에 운매하는 소 얘기했잖아요. 이 소가 메탄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합니다. 근데 소고기들 엄청나게 먹잖아요. 예, 소가 엄청나게 배출을 해요. 메탄가스를 되새김질하면서. 근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큰 변화가 없어요. 7억 2,700만 톤. 2019년도 7억 120만 톤. 2020년도 6억 5,620만 톤. 야, 뭐 줄기는 줄고는 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국 아랍에미리트가 온실가스 배출 줄일 생각이 없다는 가디언 내부 문서 폭로. 자기네가 주최국이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국의 녹색 후퇴 산업계 탄소 배출량 허용치 대폭 늘려줘. 영국. 이러고 있어. 엇박자로 놀고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잖아요. 예. 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등과 2등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예. 부동의 1위와 2위. 자, 요거는 약간 좀 지난 자료긴 한데요. 그 2019년도 자료거든요. 2019년도에 전 세계 그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27%를 차지했어요. 2019년도에. 지금도 요 수치만 약간 달라졌을 뿐 별반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1%. 얘네 둘이 합치면 2019년도 당시 38%. 야, 거의 40% 육박하네요. 3위가 인도입니다. 6.6%. 예? 중국은 지난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7% 차지, 2위로 미국이 전 세계 11% 차지, 인도가 6.6%로 뒤로 이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3배가 증가했습니다. 무려 3배. 지난 10년 기준으로는 25% 증가했다. 1인당 배출량 역시 지난 2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에 의존하고 있을 뿐더러 어디가 중국이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의 절반 이상인 1058개를 차지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이거요. 앞서도 여기 아랍에미리트 얘기하고 영국 얘기하고 했는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이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온실가스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얘네가 1등하고 2등인데 1, 2등이 마음을 바꿔먹지 않은 이상은 어렵습니다. 미국은 모르겠는데 중국은 아마 마음 바꿔먹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지못해 등 떠밀다다시피 욕먹기 싫으니까 이미지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다. 폭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예? 영구 동토층 녹고 있고 그린란드도 지금 얼음이 몽땅 다 40만 년 전 간빙기처럼 어쩌면 다 녹아내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야. 자, 일론 머스크.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병 걸리는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지금 스페이스 X 만들어갖고 화성 간다고 저러잖아요.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왜 이럴까, 일론 머스크가. 예. 물론 우주 시대가 열리면 선점을 해야죠. 미리 선점을 딱 해놔야죠. 깃발을 딱 꽂고 있어야 거기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서 돈을 쓸어 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지구는 이제 운명에 닿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화성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화성 이주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야, 이게 이제 폭염이요. 제가 기회 봐서 다음 영상에서 또 폭염 제2탄 또 만들 생각인데 폭염이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고 사회 구조를 다 바꿔놓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 돈 많은 부자들은 나 같아도요. 예? 누리면서 살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하다못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예? 좀 화성 가죠. 예,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 뭐하러 지구에 있습니까? 예, 돈도 많은데 충분히 능력도 있고 여건이 있는데 화성에 가서 살고 달에 가서 살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간파하고 지구는 이미 45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지구를 버리려고 저러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 폭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